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산의 나라입니다. 뒷모습을 찍을까요? 이렇게 하나. 험준하고 높은 봉우리라는 곳에서 큰 산 악자를 쓰는 악산들을 먼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눈이 많은 소락은 1708m로 신흥사가 있고, 얼광이 고고한 오락은 1095m로 신륵사가 있습니다. 구렁이와 꽁의 소라가 담긴 치약은 1288m로 영원사가 있습니다. 흑산인 황악은 1111m로 직지사가 있으며, 어머니를 닮은 모악은 795.2m로 금산사가 있습니다. 오늘 오를 관악산은 의관을 갖춘 모양이라고 해서 관악이라고 하고, 632.2m로 관악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산은 경기 5대 악산 중 하나입니다. 암봉들이 구름을 뚫을 탄 운악은 934.7m이고, 바위 사이로 검은 빛과 푸른 빛이 동시에 흘러나오는 가막은 675m입니다. 바위 봉우리들이 꽃이 핀 듯한 화학은 1468.3m이고, 제주도에도 작은 화산체인 송악이 있지만 소나무가 많은 개성의 송악은 488m입니다. 관악은 돌계단이 많기로 유명한데요. 험준함과 신성함, 그리고 산세의 아름다움이 이들 악산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과천 청사에서 연주대로 오르는 길은 계곡을 따라 오르기 때문에 사방이 갇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곡에 널려 있는 바위들의 아름다움은 산흥을 한층 돋고 오는 매력 그 자체입니다. 마주보는 청계산이 옥처럼 맑고 흙으로 이루어져 있어 여성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백호산 혹은 소금강이라고도 불리우는 관악은 산세가 험하고 화강암 산재로서 돌출된 바위들은 굳센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남성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치 인문학적으로는 관악은 불을 품고 있고 반역의 기운이 있는 산으로서 경계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이러한 관악산의 기세를 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책을 썼는데요. 물의 신인 해태를 강암문 앞에 두기도 했고, 숭례문 앞에는 못을 파서 화기의 침범을 차단하기도 했답니다. 심지어는 관악산 꼭대기에 우물을 파고 구리로 만든 용을 넣거나 화재를 막기 위한 9개의 부적을 넣은 물단지를 묻어서 풍수적으로 불의 기운을 막았다고 합니다. 나무다리인 목적 밑에 비석이 하나 벌어져 있습니다. 맑고 시원한 개울물 흐르는 소리, 나는 그 청량한 소리에 매혹되어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돌이 되었네. 세파의 더러워진 몸과 마음 염려스러워 쉼없이 스쳐가는 맑은 물소리에 잠긴 이내 마음 그 누가 알까. 건강한 몸과 마음 남아있을 때
바위가 되어 이곳에도 가리니 산을 사랑하는 님들이여, 물이 범람할 때마다 산 사랑하는 님들의 무사한 일을 빌리라. 관악산 인명구조대장 김지명씨 10위네요. 나무다리를 놓기 전에 돌다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돌다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버려진 거죠. 그 내용이 마음을 움직여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약수터가 있는데요, 고인 물이라 마시진 않았습니다. 간헐적으로 들리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산 오름을 재촉하지만 맑은 물소리는 등산을 멈추게 하네요. 산의 풍치가 아름다우면 자꾸 발걸음이 멈춰지죠. 중국에는 이름난 5군데의 산이 있는데요, 이를 오악이라고 부릅니다. 동악은 산둥성의 태산, 서악은 산시성의 화산, 남악은 후난성의 형산, 북악은 산소성의 항산, 가운데 중악은 허난성의 숭산이 있습니다. 사대주의 발로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오악이 있습니다. 동악은 금강산을 걷고요, 서악은 묘향산, 남악은 지리산, 북악은 백두산, 그리고 중악은 삼각산을 가리킵니다. 연주암 가기 전에 산장이 있는데요, 산장 바로 옆에 묘하게 생긴 2 바위가 있습니다. 관악산에 대한 풍수지리적인 여러 시각들은 한양에서 바라본 것입니다만, 과천 고을 사람들에게는 과천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산일 뿐이라고 현실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목탁 소리와 함께 이름도 사찰 이름 같지 않는 연주암이 그 숨겼던 모습을 드러냅니다. 연주암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용주사의 말사이며 677년 문무왕 때 의상이 창건한 사찰입니다. 연주암에는 효령대군과 충령대군, 그리고 고려시대의 김등룡, 석연, 나물진 등의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왕족과 유생들의 얘기는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연주암은 연주대로 올라가기 전 등산객들에게는 휴게소 같은 곳입니다.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산자의 불경 소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편안한 효과가 있습니다. 연주대로 오르는 좁은 길은 관악산의 여러 코스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나들목처럼 모이는 장소라서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합니다. 교통의 접근성이 좋은 관악은 젊은이들로 넘쳐나는 활력의 산입니다.
산 꼭대기에 오르니 마치 산과 땅의 환승역에 온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여기 관악산 가고 있어. 사당역 코스로 하산하기 위해서는 관악문 코스로 가면 조금 더 멋있는 풍광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저는 제 체력과 제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관악사 계단을 내려가서 하산하려고 합니다. 수리산 편에서 한남 정맥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 산줄기는 청계산의 이수봉에서 응봉으로 이어져서 인덕원과 관악산을 지나 631봉에서 삼성산 줄기를 가지치고 남태령을 지나 우면산으로 또 다른 산줄기를 이어가는데요. 관악산의 물줄기는 한강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동쪽 관악산의 물줄기는 청계산의 물줄기와 양재천을 이루고 탄천과 만나서 한강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서쪽 관악산의 물줄기는 삼성산의 물줄기를 만나서 안양천에 이르러 한강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관악사에서 연주대를 올려다보고 있자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서당동 내림길을 가면서 왜 관악산에는 산성이 없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당동 코스는 산 능선을 따라 이어져 있는데요. 불쑥불쑥 솟아있는 바위들이 산행의 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촛대 바위인 듯하죠. 희연찮은 얼굴을 안 보이려고 하는데 자꾸만 나오네요. 관악의 능선의 아름다움과 그 풍광을 즐기시려면 5km가 넘는 사당 능선을 오름길 혹은 내림길로 선택하시면 관악을 제대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사당 능선은 긴 산행이 이어지지만 오름길 혹은 내림길 내내 관악의 탁 트인 산세를 만날 수가 있죠. 내림길임에도 불구하고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다 보니까 또다시
오름길에 접어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관악산은 능선 암능 타는 재미가 아주 좋다는데요. 관양능선, 자한능선, 용마능선, 용마봉능선, 육봉능선, 말바위능선, 케이블카 능선. 몸 상태가 좋으면 저 능선들을 호홀 날아다닐 텐데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관악산은 젊었을 때도 4번 정도 등반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산이었던 것을 왜 미처 몰랐을까요? 관악산의 대표적인 등산 코스 몇 군데를 소개해드리면요. 혹시 모르니까. 호젓하고 역동적인 코스를 원한다면 자운암 능선을, 익사이팅한 산행을 즐기시려면 험한 바위돌로 이루어진 육봉능선이나 팔봉능선을, 육봉능선과 팔봉능선은 등반 장비가 필요한 코스입니다. 복잡하고 모험을 좋아한다면 관양능선을, 안전하지만 쾌적한 코스를 원한다면 석수능선과 하우봉능선을, 계곡의 풍치와 일반 그룹핑 등산을 원한다면 과천 향교 코스를 권해드립니다. 만약 무난한 등반을 원한다면 서울대 환경연구소를 들머리로 하는 관악 코스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관악산을 얘기하면서 인왕산, 그리고 삼각산이라고 불리었던 북한산, 도봉산, 아차산 얘기를 안 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들 산에 대한 순위를 매긴다면, 뭐 순위 자체가 좀 의미 없기는 하지만 도봉산, 북한산, 관악산, 인왕산, 아차산 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산은 관리가 잘 되어서 산 주변에 쓰레기 같은 것이 별로 없는데, 인적이 드문 산은 쓰레기들이 널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산을 다닐 때는 언제나 줍깅, 그러니까 산행 과정에서 버려진 쓰레기들을 줍는 것을 즐겨 하고 있습니다. 줍깅을 하다 보면 알 수 없는 뿌듯함이 있습니다. 바위를 뚫고 자라나는 나무들의 생명력은 들판에서는 잘 관찰할 수 없는 특이한 현상이기 때문에 산행에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즐거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유튜브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등반 인구가 많이 늘었고, 특히 MZ세대의 등산 인구가 확실히 늘었음을 오늘 느끼게 되네요. MZ세대의 등산 트렌드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성취감을 추구하는 MZ세대의 합리성과 맞닿아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MZ세대는 특히 핫플레이스에서의 인증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데요. 타인과의 접촉 채널과 네트워크가 그만큼 컴플렉스하고 다양하다는 반증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적인 기념물이나 유명한 시설물 앞에서 사진 찍기를 그닥 선호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생각해 봤습니다. 사당 능선의 내림길을 짧게 편집하려고 했는데 주변에 바위들이 너무 아름답고 하늘과 맞닿아 있는 능선의 절묘함이 영상을 끊을 수 없게 만드네요. 돌 계단길로 30여 분 정도를 내려왔는데도 계단길이 끊이질 않네요. 내림길 중에서 이런 모양으로 생긴 바위길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다리가 풀린 상태라 미끄러지기가 일수입니다. 하늘거리는 갈대를 보니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제 발목이 편안한 길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관악산 둘레길, 강감창길, 그리고 남현동 유적지 등 여러 편말들이 있는데요. 8시간 동안의 고단한 산행길 덕분인지 따뜻한 커피 한 잔만 생각나게 합니다. 이제 문명의 상징인 아스팔트 도로가 보이니 작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